안녕하세요. 당신이 몰랐던 부의 가속도, 복리의 실체칠 부작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1화, 왜 아인슈타인이 복리를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까지 불렀는지 그 이유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복리라는 단어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명해 보라고 하면 대부분 돈이 좀 불어나는 거 아닌가요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진짜 무서운 것들은 대개 처음부터 무섭게 생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체중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10kg이 찌는 사람은 없습니다. 카드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커피 한 잔, 배달 한 번, 할인하길래 하나 산 것뿐인데 어느 날 명세서를 보고 이게 내 카드 맞습니까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복리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존재감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사기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쌓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다항식 전개와 파이썬 시뮬레이션을 통해 복리를 들여다보면 시간이라는 친구가 단순한 덧셈 담당이 아니라 곱셈 담당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히 달리와 복리는 초반에는 거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별거 없네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30년 후 전혀 다른 숫자를 보게 됩니다. 무려 6억 원이 넘는 차이가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산책하던 거북이 같았는데 나중에는 로켓처럼 날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복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금융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인 화폐의 시간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내 통장에 있는 100달러와 1년 뒤에 받게 될 100달러는 숫자는 같지만 실제 가치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돈은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퇴근을 하지만 돈은 퇴근을 안 합니다. 물론 제 통장에 있는 돈은 가끔 업무 의욕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원리는 그렇습니다. 현재의 돈은 투자되어 미래에 더 큰 돈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래의 돈은 현재 시점으로 가져오면 할인됩니다. 이것이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돈과 미래의 돈을 연결하는 다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자율 R입니다. 이자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지금 소비하지 않고 조금 참아준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치킨을 안 먹고 투자한 사람에게 시장에 건네주는 감사의 표시 같은 것이죠. 물론 치킨을 참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문제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자율은 자본이 얼마나 빠르게 스스로 증식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이제 이 이자율이 원금피와 시간티를 만나면 어떤 마법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달리와 복리의 차이는 단순히 계산기 버튼 하나 차이가 아닙니다. 사실상 종 자체가 다릅니다. 달리의 공식은 A는 P 곱하기 괄호 열고 1 더하기 RT 괄호 닫습니다. 여기서는 원금만 일을 합니다. 마치 회사에서 늘 같은 직원 한 명만 야근하는 구조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추가 인력은 채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복리는 다릅니다. 공식은 A는 P 곱하기 괄호 열고 1 더하기 R 괄호 닫고의 T승입니다. 거듭 제곱이 등장합니다. 학창시절에는 이걸 도대체 어디에 쓰나 싶었던 그 거듭 제곱이 통장 잔고에서 부활하는 순간입니다. 복리의 핵심은 이자를 다시 투자하는 것입니다. 올해 벌어들인 이자가 내년에 또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자도 또 일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직원이 직원을 뽑고 그 직원이 또 직원을 뽑는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혼자 일하던 작은 가게였는데 어느새 프랜차이즈가 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것을 금융에서는 환류 루프라고 부릅니다. 이자가 또 이자를 낳고 그 이자가 또 다른 이자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이자를 계산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공식은 A는 P 곱하기 괄호 열고 1 더하기 R 나누기 N 괄호 닫고의 NT승이 됩니다. 즉 연말에 한 번 보너스 받는 것보다 자주 보너스를 받아 계속 재투자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결국 달리는 혼자 일하는 구조이고 복리는 직원이 계속 늘어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복리가 왜 초반에는 그렇게 심심하고 나중에는 갑자기 폭발하는지 수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년 차의 복리 시기인 괄호 열고 1 더하기 R 괄호 닫고의 1승은 사실상 달리와 똑같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를 복리의 잠복기라고 부릅니다. 계좌를 봐도 티가 안 납니다. 열심히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꽤 섭섭한 구간입니다. 그런데 2년 차가 되면 괄호 열고 1 더하기 R 괄호 닫고의 2승은 1 더하기 2R 더하기 R 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R 제곱이 바로 유명한 이자가 낳은 이자입니다. 문제는 이 녀석이 처음에는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8% 수익률 기준으로 R 제곱은 0.0064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존재감이 거의 없습니다. 회식 때 끝자리 맞춰주는 막내 정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3년 차에는 R3승이 생기고 4년 차에는 새로운 항들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늘어나던 항들이 어느 순간 눈덩이처럼 많아집니다.
마치 가족사진 한 장 찍으려는데 어느새 조카, 사촌, 외삼촌까지 등장한 느낌입니다. 결국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이 작은 꼬리양들이 엄청난 규모로 누적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더 이상 덧셈이 아니라 곱셈으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 숫자를 보겠습니다. 연 8% 수익률로 1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년 차에는 달리와 복리가 똑같이 1억 800만 원입니다.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복리라더니 이게 끝인가요? 3년 차가 되어도 차이는 겨우 197만 원입니다. 솔직히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 정도면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바로 이 시기에 포기합니다. 그런데 복리는 원래 초반에 존재감을 숨깁니다. 진짜 쇼는 뒤에 있습니다. 10년 차가 되면 격차가 3,589만 원으로 벌어집니다. 20년 차에는 무려 2억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30년 차가 되면 달리는 3억 4천만 원 수준인데 복리는 1억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차이는 6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출발한 두 사람이 나중에는 서로 다른 행성에 살고 있는 수준이 됩니다. 복리는 초반에는 게으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뒤에서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리를 평가하기 가장 나쁜 시점은 투자 초반이고 복리를 평가하기 가장 좋은 시점은 충분히 기다린 후입니다. 마지막으로 복리의 위력을 조금 더 끌어올리는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자 계산 주기입니다. 같은 연 8%라도 언제 이자를 붙여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연말에 한 번 붙이는 경우보다 반기, 분기, 월 단위로 붙이는 경우가 유리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자가 빨리 붙을수록 더 빨리 일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입사 첫날부터 월급을 받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복리는 그게 가능합니다. 같은 8%라도 자주 복리 계산이 이루어질수록 실효 연이율은 높아집니다. 연속 복리까지 가면 실효 연이율은 8.3287%까지 올라갑니다. 얼핏 보기에는 겨우 0.3287% 차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투자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겨우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숫자 같지만 20년, 30년이 지나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복리는 작은 차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를 오랜 시간 증폭시킵니다. 결국 복리의 핵심은 거창한 비밀이 아닙니다. 작은 차이를 오래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2화에서는 왜 첫 1억 원을 모으는 과정이 그렇게 답답한지, 그리고 자본이 내 노동을 추월하는 크로스오버의 순간은 언제 찾아오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화코믹 강화 버전